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후폭풍, 사회부 조경진 기자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위 박원순계로 알려진 윤준병 의원의 발언이 아주 논란이 많아요. 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에 올라온 글을 먼저 보시죠. 이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 이 윤 의원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행정부 시장을 지내면서 박 전 시장과 함께 일을 했던 대표적인 박원순계 인사로 통하죠. 네. 평소 박 전 시장의 인품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라지만 비판은 커졌고 윤 의원은 이를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고인이 되기 전에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길 바랄 뿐 이렇게 말입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라면서 성찰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 의원이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어쨌든 기류가 확실히 바뀌긴 한 거네요. 네. 어제 민주당에서는 수석 대변인이 사과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강훈식 대변인이 대독하는 형태로 사과 발표를 했는데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직접 하재하는 것은 민주당이 느끼는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청문회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민주당도 사실관계, 진위 파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 이 기류, 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미투 운동이 처음 불거지게 된 게 시작된 게 서지현 검사의 용기 덕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서 검사의 반응이 좀 전 의외였어요. 네,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서지현 검사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사실 관심이 가장 그러니까요. 모아지는 대목이었죠. 현재는 서지현 검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데 서 검사 그런데 어제 SNS를 통해서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뒤에 오늘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심지어 SNS 계정도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네. 어제 올렸던 SNS 글을 보면요. 함께 조문을 가자, 함께 피해자를 만나자, 너의 미투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책임지라, 너의 미투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냈으니 책임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페북은 떠나 있겠다. 참으로 세상은 끔찍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가짜 고소장까지 퍼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고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장 여성 측 변호인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짚고 네. 넘어갔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닙니다. 그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네, 여기서 말하는 가짜 고소장은 고소장 형식의 문건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근무지, 근무 기간까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네. 이를 토대로 인터넷에서는 고소인을 색출한다는 글들도 올라왔고 관련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피해 주장 여성 측 변호인은 2차 가해를 우려해서 이 문건을 유포한 가해자들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에 피해 주장 여성을 비공개로 다시 불러서 조사 실시했습니다. 이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지난 8일에 받은 진술조사에 이어서 두 번째 조사인 셈이죠. 하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이미 종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추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상규명이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이 피해 주장 여성 측은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라도 밝히라면서 사실 경찰을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가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달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피해 주장 여성 입장에선 그동안 서울시 측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당했다는데 과연 서울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만큼 인정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물음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진상조사단이 꾸려진다면 어떠한 중립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치, 그런 임무를 포함해달라는 이런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성 측에서 유가족 등을 상대로 무슨 손해배상, 그러니까 민사가 되겠죠. 네.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네, 유가족이나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아, 예. 그런데 불법 행위 여부가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전제가 돼야 할 텐데
그러나 이 민사소송의 경우에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당사자들이 내는 증거를 토대로만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건 다소 약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즉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역시 진행이 된다면 허위 사실로 인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허위 여부를 먼저 가리는 게 우선이 돼야 그렇죠. 하겠죠. 이 때문에 유가족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 낮지 않겠느냐 하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예, 서울시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서울시 공무원 일부를 상대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는데, 강제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선 박 전 시장의 이 강제추행이 입증이 먼저 돼야 하죠. 그렇죠. 이 고발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 방조 혐의는 인정이 어렵지만 고소 사실을 직무유기 등으로 이 추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가능한 절차가 있기는 있네요. 네. 하지만 법리적으로 참 한계가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